안녕하세요. 차크루 강봉수입니다. 저는 국내 대형 장기 렌트 회사를 12년 동안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회사에 입사해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장기 렌터카를 안 탔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개인 장기 렌트를 바라봤던 시선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매달 60에서 7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4년 뒤에 내 차가 안 된다고? 4년 뒤에 내 차를 인수하려면 또 몇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에이, 뭐야 이게. 아이, 그럴 바엔 그냥 내 명의로 된 차량 구매하고 말지. 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과 더불어 장기 렌트카 특유의 그 하호호 번호판이 구리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대부분의 개인들이 장기 렌트를 꺼리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8년 뒤에 신차 장기 렌터카를 계약하고 타보면서 제 생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치고 있던 숨어있던 비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숨어있는 비용에 대한 진실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돈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차량가 5천만 원짜리 그랜저 3.5를 구매를 하고 4년 뒤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차량가 5천만 원이랑 등록비 350만 원이 들어가죠. 등록비는 차량가의 7%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내야 되는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얼마일까요? 30대 중반이 평균 보험비 자차 포함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럼 보험비는 9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4년 동안 총 내야 하는 보험비는 36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도 딱 정해져 있죠. 4년 동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1년에 90만 원 정도, 4년에서 약 360만 원입니다. 4년 뒤에 중고차로 팔았습니다. 중고차 시세 50%라고 하겠습니다. 팔고 나니 그럼 남은 돈이 2,500만 원. 그러면 이 차를 타면서 감가로 2,500만 원을 손해를 본 거네요. 4년 동안 사용하면서 감가만 2,500만 원을 맞았고 취등록세로 350만 원, 그리고 보험비로 360만 원, 그리고 자동차세로 360만 원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신차 받았는데 비늘도 뗐고 주행거리도 10만 킬로 넘게 탔고 그리고 스크래치도 있고 사고도 났었고 아이 뭐 그래도 중고차로 내가 4년 동안 탔으니 이렇게 중고차로 파는 게 이 정도 시세로 파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금액을 다 더해서 48개월로 나눠 볼게요. 약 74만 원이라는 비용을 중고차로 처분하기 전까지 보이지 않게 매달 납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차량을 사용한 그 이용료로 74만 원을 매월 꼬박꼬박 낸 거예요. 이 74만 원이라는 숫자가 뭘까요? 여기에 이자 비용이랑 판관비가 추가되면 장기 렌트 월 대여료랑 얼추 비슷하다는 거예요.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내 소유였는지 아니면 내 소유가 아닌지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자 비용이 없으니까 일시불로 구매를 했으니까 이자 비용이 없으니까 장기 렌트보다 대여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겠죠.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용료가 총 3,570만 원이 들었는데 이 금액을 48개월로 나눠서 장기 렌트 회사에 렌트를 하고 이 월 대여료에 내는 거는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사고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장기 렌트 회사 직원인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소유라는 개념이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은 800만 년 동안 살아왔지만 799만 년을 구석기인으로 지내왔다. 인류의 역사 대부분을 구석기인으로 지내온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진화되지 않았다. 현재 인간의 두뇌는 구석기인으로 최적화된 두뇌에 머물러 있다. 구석기 시대에는 없었던 시장 경제가 나타난 것은 1만 년도 안 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나타난 것은 불과 200년도 안 된다. 인간의 역사를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본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한 줄에야 등장한다. 특히 현대적 의미의 자동차 렌탈 서비스는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빌리는 것보다 소유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싼 골프채를 사는 거는 돈이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프채를 빌려서 그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뭔가 좀 아깝죠. 같은 가격이라도 소유 여부에 따라서 돈을 쓰는 심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여자친구한테 기념일에 선물 사주는 거는 그렇게 아깝지 않잖아요. 와이프한테 명품 지급이나 명품백을 사주는 것도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내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요.
반면 만난 지 2주밖에 안 된 썸녀한테 비싼 고급 선물을 사주려고 하면 뭔가 좀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왜일까요? 아직 내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장기 렌트에 대한 거부감도 이 심리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비슷한 돈인데 더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게 A, 장기 렌트하는 게 B라고 해볼게요. 자, A를 선택할 경우 차량 가격이 떨어지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차량은 구입 즉시 감가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이 5천만 원 살아 있습니다. 장기 렌트 회사에 이 차량가 5천만 원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 신용을 바탕으로 차만 빌려오고 매월 대여료만 내는 구조죠. 장기 렌트의 경우 이 5천만 원은 살아있고 이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돈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투자 실력, 사업 실력이 있으면 이 5천만 원을 더 크게 불릴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돈 들고 카지노 가면 이렇게 되겠죠. A를 선택할 경우 무조건 감가가 되는 선택지밖에 없지만 B는 사용자의 능력과 활용 방식에 따라서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유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만만하게라도 우상 향하는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면 장기 렌트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기 렌트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개념을 몰라서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해서 무려 8년이나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이 개념을 몰랐던 저처럼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돈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크루 강봉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